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은퇴 나이가 지나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60년대생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도 60년대생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60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민주화 세대에서 기득권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실 60대는 80년대 민주화로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세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60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인구만 보더라도 8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할 만큼 세대별 최대 인구 집단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은퇴 나이가 되었거나 지났어도 여전히 부모를 부양하는 동시에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요즘 말로 마처 세대로 살아가는 게 60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한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60대가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수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학생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층인가?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은 없었다고 합니다. 60대는 기득권 세대가 분명한데 60대인 내 부모는 기득권 세대라고 할 만큼 경제적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대이지만 가난하다. 우리는 이런 모순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소득 및 자산 불균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한 투자 증권사가 발간한 2022년 대한민국 상위 1%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29억 2,01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60대가 34.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50대가 25.3%, 70대가 21.4%, 40대가 9.9% 순이었습니다. 한편 연령대별 평균 순자산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 60대, 40대, 그리고 30대 순이었습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평균 순자산은 5억 3천만 원이고 60대는 4억 8천만 원, 40대는 4억 6천만 원, 30대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1%에 60대가 34.6%로 가장 많은 반면 연령대별 평균 순자산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60대 내 자산 불평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게 사실인데요. 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3배 이상이나 높은데요. 그에 반해 자산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60대 가구 중 자산 상위 1분위 비중이 자산 5분위 비중보다 4%나 더 많은데요. 이에 반해 40대와 50대는 상위 1분위보다 5분위가 8.4%와 9.4%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60대 평균 자산이 그나마 높게 나오는 건 자산이 많은 소수가 전체 평균 값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소득이나 자산 데이터만 보고 60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산이나 소득 불평등도 함께 봐야만 60대의 삶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60년대생을 마처 세대라고 불리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처 세대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란 의미로
은퇴 후에도 나이 든 부모와 성장한 자녀를 부양하는 60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처 세대로 언론에 소개된 60년대생 배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한 중소기업에서 40년간 근무한 66세 배모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모의 병간호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배 씨에 따르면 혼자 지내시던 노모가 갑자기 치매 증상이 거동까지 불편해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한 달 병원비가 거의 200만 원이나 되다 보니 직접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배 씨에게는 아직도 취업을 못한 30대 중반의 둘째 아들이 있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 씨는 그동안 모은 돈과 국민연금으로 일단 버텨보기는 하지만 재취업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60년대생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최 씨 부부는 요즘 은퇴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맞벌이하는 딸의 손주를 돌보며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은 80대 노모가 계신 요양원에도 들른다고 합니다. 최 씨 부부는 나이 들어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해 운동하고 일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례처럼 은퇴 나이가 지났어도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60대들의 현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15%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며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60년대생 317명을 대상으로 월 소득을 조사한 결과 평균 285만 5천 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 월 평균 소득을 참고하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이중 부양하는 경우에 소득의 절반을 부양비로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부양비로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는 최저 생활비도 되지 않아 은퇴하고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문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 중 4명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73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살아있다고 응답한 7명 중 5명은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부양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우선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월 평균 87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 부양자란 응답도 15%로 147명이나 되었습니다. 매달 부모와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164만 원이었습니다. 164만 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60대 월 평균 수입 285만 5천 원을 참고하면 월 수입의 절반을 부모와 자식 부양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 조사에 참여한 60년대생 980명 중 336명은 부모에게 매달 평균 73만 2천 원을 지원하고 366명은 자녀에게 월 평균 87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147명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매달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결국 60대가 은퇴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8%나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들 60년대생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89%가 본인 스스로라고 응답했습니다.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30.2%는 스스로가 고독사할 것이라고도 응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로부터 기득권 세대라고 불리는 60년대생들도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도 부모와 자식 부양 문제로 여전히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언론사의 60년대생의 현실을 다룬 한 칼럼을 소개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족 부양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자임하는 마처 세대는 가능한 은퇴를 미루고 은퇴 후에도 또 다른 경제 활동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역선택을 하게 된다. 효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가족주의 사설에 묶여 마치 숙명처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자기 억압과 착취를 스스로 선택하는 이른바 피로사의 적응군이 우리 사회를 무섭게 덮치고 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